시니어들의 금융 라이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을 개편하고 처음 뵙게 됐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쪽 분야로 많이 알지 못해서 아는 바가 짧기 때문에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달에 한 번 시니어를 위한 금융 정보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저희가 또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서 예금을 가입할 때 복리와 단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오늘은 복리와 단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단리는 약정된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데 약정된 원금에다가 이자율 그다음에 운용기간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00만 원을 연 8%로 3년간 내치한다 했을 때 100만 원 곱하기 0.08 곱하기 3년을 곱하면은 24만 원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에 12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예. 이자율 퍼센테이지에다가 해 연수. 예, 그렇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복리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 합계에다가 이자에 이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원리금이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를 굴리듯이 그러니까요. 엄청 증가폭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효과가 큰데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복리로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30년간 연 8%로 운용한다 그러면은 1년에 8만 원이니까 달리로 계산하면은 34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복리는 그 3배에 가까운 1,000만 원이 넘게 되는 것이죠.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긴 하네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복리로 했을 때는 연수가 조금 길어질수록 유리하긴 하겠네요.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듯이.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그렇죠. 붙고 그게 또 원금이 돼서 다시 붙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단리냐 복리냐 사실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아무래도 복리를 선택을 해야지 싶은데 이게 가입 조건 같은 건 어떤가요, 선생님? 예, 복리 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연금인데요.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상품과 같이 원리금을 재투자하는 상품이 복리 상품으로 운영하면 아주 좋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복리 투자로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3억 이상 모으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과 같은 것이 DC형이 뭔가요? 확정 기여형으로 확정 기여형으로 연봉의 10%씩 매년 일정 금액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거든요. DC형 퇴직연금과 같은 게 미국의 401k 연금 자산인데요. 100만 달러가 넘는 가입자가 지난 1분기에 48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금 100만 달러 가운데는 평범한 직장인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010 연금 운용 자산의 연평균 운용 수익이 지난 20년간 8.6%였는데요. 연평균 8.6% 수익률로 월 60만 원씩 30년을 운영하면은 복리의 마법으로 9억 5,300만이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도 그 10억 원을 가지고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금 상품에 저희가 가입을 할 때 이제 또 우리가 따져보게 되는 게 이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에 해당하느냐 뭐 이런 확인 과정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물론 좋은 거지 싶은데 대략 그 받게 되는 이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수익률이라도요. 과세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자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배당 소득세가 과세를 하는지 또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꼼꼼히 가입하고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의 이자 소득세는 일반 과세를 하면은요 14%에다가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서 15.4%를 과세를 하거든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1,000만 원을 30년간 연복리 8%로 운영할 때 비과세로 운영하면은 1억 63만 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자 소득세 15.4%를 내고 나면은 7,132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과세냐 일반 과세냐 차이가 상당하네요. 거기다가 또 복리로 운영해 본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복리에 비과세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과세 저축보험을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보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저축보험은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 따라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10년 이상. 두 가지 조건인데요.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고 월 적립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하고 그 금액이 1억 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묶어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월납 형태로 해서 하셔도 좋고. 월 적립식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최소 납입 기간이 5년이어야 되고 또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머릿속에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을 잠깐 소개하면은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의한 그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의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1인당 저축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격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예금이나 적금이나 펀드, 채권 여러 가지 상품에 다 가입하면 되는데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5세 이상인 거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의 연령대면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맞습니다. 테고. 만 65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월 저축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목돈인 경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때가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월 납입이 가능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금이나 기타 소득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운영하실 때 이왕이면은 비과세로 운영하시면 좋겠죠. 인출할 때 65세 이상이 되면은 대체로 적립해서 인출의 시기인데 인출할 때 여윳돈이 생길 때 또 비과세로 운영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조건들이 좀 있는 상품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뭔가 좀 나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나 좀 들고 싶어. 그런 비과세 상품도 있을까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준비해 오셨군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고 들어보셨죠? 저 이거 하나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현재 ISA는 19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으로 5년까지 가입할 수 있어서 총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3년이 지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하고 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형은 누가 가입하냐면은 직전 연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든지 네.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ISA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은요 9.9%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는 우리가 16.5%를 과세하는데 네. ISA로 가입하면은 일반형인 경우에 금융소득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하면은 9.9% 저율과세가 되고 또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아주 효율적인 상품입니다. 이 얘기네요. 훨씬 더. 네. 그러면은 IS 계좌를 통해서 뭐 다양한 또 상품을 담을 수 있어. 저도 은행 가면 그렇게 또 안내도 해주시는데 잘 몰라서. 네. 그래서 ISA 계좌를 은행에서 가입할 수가 있고 네. 증권회사에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할 때는 예금이나 펀드 이런 상품을 가입하지만은 증권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특성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면 되는데 예금, 채권, 펀드, 주식, ETF, RP 어떤 상품을 담더라도 ISA 계좌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 ISA로 네. 5년 동안 1억 원을 운영한 다음에 다른 상품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년간 납입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 비과세 된다는 점을 예, 맞습니다. 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또 있죠. 예, 이번에는 대표적인 이제 절세 상품 IRP와 연금저축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테크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입 시점에 그 매년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여기도 예금, 채권, 펀드 여러 가지 상품으로 운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매년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세를 하지 않고 금융소득을 과세 없이 원금에 같이 운영하였다가 원금과 금융소득을 같이 운영하는데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연이 되고 그리고 복리 효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를 하더라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를 하는데 이때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도 3.3에서 5.5%만 과세하는 거니까 많이 낮아졌는데요. 네, 세율도 연금소득세가 엄청 낮습니다.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IRP나 연금저축을 하면 좋은데 그 연금저축은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사적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형이라 그렇죠.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상품입니다. 네, BBS 불교방송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전문가 손갑번 선생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자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서서 그 단리와 복리 상품의 차이점도 언급해 주셨고 또 비과세 상품 운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또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우리가 또 좀 풍성해질까 인생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금융 계획도 이어질 텐데요. 자, 노년에 대한 계획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하루라도 빠른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뭐 노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 58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 그게 뭐죠? 네, 요즘 이제 58세대는 이제 신중년 즉 50대를 58세대라고 합니다. 58세대란 Old People with Active Life.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가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뭐 50대가 되더라도 아직 청춘 못지않게 청바지를 입고 마음도 젊고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58세대 네. 생애 설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애 설계거든요. 우리 개인과 가족이 어떻게 충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까 생애 전체를 조망해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58세대 생애 설계에서도 중요한 항목들이 첫째는 이제 일, 건강, 대인관계, 여가, 가족관계, 취미생활 6가지를 6대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일을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여가 생활에 좀 소홀해지기 쉽고 또 대인 관계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돈이 많이 새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걸 골고루 충족을 하면서 요거를 일종의 육각형을 좀 찌그러지지 않게 잘 좀 모양을 구현하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최소량의 법칙. 네. 그 필요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리비히가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였는데 식물의 성장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넘치는 자원에 의해서 성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자원에 의해서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 성장하려면은 산소, 수소, 질소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하다면은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 가지 결핍된 원소에 의해서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물통에 칸막이 하나가 낮으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낮은 칸막이만큼만 물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일과 재정, 가족, 대인관계, 건강, 여가 등 6가지 영역이 고루고루 발전되었을 때 육각형이 바퀴라고 생각했을 때 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보통 우리가 자꾸 갖추려고 이거 다 쌓아놓잖아요. 근데 정작 부족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데 사실은 부족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그러네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음은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정말 커지는데요.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할까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서는 주된 직장에 퇴직하고도 남아있는 기간이 3, 40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또 디지털 AI 시대이니까 사회 경제적 트렌드에 맞춰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야 하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고요.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기 개발과 정보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일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얻고 또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일을 통해서 자존감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100세 시대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자격증, 자기개발, 정보 수집.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부분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재정 상태가 중요해지죠. 과거에는 퇴직 후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했잖아요.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자녀 세대한테 부모 부양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직한 후에 3, 4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부족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현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현금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시
자기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가지고 소비를 전략해야 되겠죠. 그리고 낭비 요인이 있으면은 제거를 해야 되고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그렇죠. 되겠죠. 네. 또 요즘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재테크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금 노후 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시연금 여러 가지 연금 상품이 많잖아요. 연금 상품으로 자기의 노후 설계를 위해서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왜 나이 들수록 숙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한테 무병장수 하세요. 그러는데 예. 요즘은 유병장수라는 예, 말을 예. 많이 하더라고요. 이 100세 인생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건강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유병장수에서 침대에 누워서 10년간 이상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무병장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고 균형 잡힌 식생활과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노후 세대는 근감소증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매일 헬스 클럽을 다니고 있거든요. 매일 다니세요?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일 헬스 클럽을 달리고 또 이렇게 그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달리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관절은 괜찮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는데요. 담배도 끊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 금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노후 생활에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처럼 뭐 건강, 재정, 인간관계 또 노후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게 꼭 노후만이 아니라 내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이걸 염두에 두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머리에 착착 잘 그래요? 쟁여두고 열심히 또 실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갑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2842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